하루하루 애타게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시간은 불과 3.5초. 부모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한번 받아보시고 내 자식 좀 찾아주십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꼭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일단은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사를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조이고 이제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살아서는 꼭 만나기를 바란다.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섰던 시간. 이제 더 많은 실종 가족과 함께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대두되고 있는 치매 노인의 증가. 그리고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 이제 치매 실종 노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속에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인 실종까지. 하루빨리 그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경 어떨까요? 저희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실종 아동은 물론이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치매 노인 실종, 그리고 의문의 성인 실종까지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는 실종 가족과 함께 실종자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합니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원 부센터장님. 그리고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종 문제에 있어서는 또 치매 노인이 많이 실종되고 있다는 게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치매 노인의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중에 72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80세 이상 인구에서 25%가 치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시고 있는 4분의 부모님 중에 1분은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는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의 돌봄 역시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또 신체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치매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직간접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각종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2년에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중앙치매센터로 지정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중앙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식 개선을 담당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연구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치매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치매 노인의 증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치매 노인들이 실종이 된다는 건데요. 이건수 교수님, 이 치매 노인의 실종은 다른 그 문제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식이 없이 이렇게 헤맵니다. 헤매다가 대부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실종 치매 대책이 중요하다. 그 원인별로 신속한 대처,
그 대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딱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네. 상태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 노인 중에서 이렇게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그 실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포함한 전체 실종자 수는 19,000건 정도 작년에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중에 4분의 1은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접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행인 것은 그중에 1% 미만 정도가 미확인에 이르고 있어서 네.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약 5,000건 정도가 치매 환자의 실종 접수 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만 간다면 이 치매 노인에 대한 실종도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 방송에서는 앞으로 이 치매 노인 실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또 직접 실종 노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입니다. 사연이 소개될 때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요. 작은 단서라도 좀 짚으신 게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우리 실종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치매 실종 노인을 찾습니다. 이경애 어르신입니다. 2013년 8월 4일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81살의 고수덕 어르신입니다. 2013년 7월 3일 실종됐습니다. 충청도 예당저수지 근처 국사봉에 자주 고사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실종 당일 역시 국사봉에 올라가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어르신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실종됐으며 키가 180cm로 다소 큰 편이나 평소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다닌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 실종된 하정자 어르신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일 저녁 마을 주점에서 술을 사간 후 실종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설 이강배 씨입니다. 2014년 8월에 실종됐으며 현재 50대 중반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왼쪽 손목 전체에 문신과 흉터가 있습니다. 이강배 씨의 모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치매 실종자 이강배 씨를 찾아 나섭니다. 이강배 씨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애타게 이강배 씨를 찾고 있는 우리 실종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강배 씨와 어떤 관계신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이강배 씨 형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배 씨 큰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강배 씨의 큰 따님 그리고 우리 형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20년 전부터 같이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딸은 이미 그때 시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님은 출가를 하신 상태고, 네. 그리고 이강배 씨와 이강배 씨의 형님이 같이 한 댁에서 살고 계셨던 거군요. 근데 따님께서도 아버지 실종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빠가 실종됐다고 하기 전에 제가 아빠 생신이 8월 8일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이미 실종이 되신 상태에서
생신이셨고 전화를 드렸다가 알게 되신 거군요. 네. 아, 생신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더욱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찾을 거 왜냐면 8월 8일이 생일이었고요. 8월 6일 날 나갔거든요. 이틀 생각했는데 들어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전에도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이틀 말도 찾고 막 그래서 3일 말도 찾고 그랬어요. 아, 전에도 그랬던 네. 적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길이라 생각 못 하고 딸아이한테도 그때 바로 연락을 못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길래 이제 아빠 이렇게 해서 지금 엊그저께 나갔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그때 이제 올라와가지고 막 그때부터 식구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이제 신고하고 그때 이미 이제 막 경찰에 가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네네. 그게 이제 2014년 여름이니까 이제 곧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때 나간 이강배 씨는 지금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56세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그때 당시에 치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냥 이렇게 길을 나서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때서 이제 이렇게 전화 문자 보고 전화를 저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네. 위치를 가르쳐줘서 가서 데려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계속 번복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딴 거는 그렇게 이제 속색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막 포악하지도 않았고 단지 말이 좀 조금 어둔하고 네네. 그냥 이렇게 말수가 없다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재피한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담배를 이렇게 나가서 얻어 피우고 들어오면은 담배 피운 것을 이제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더 이렇게 더 어둔해져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냥 잠깐 나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들어오고 입은 채 이렇게 반바지하고 그냥 반티하고 그렇게 입고 나가. 한 여름에 나가셔가지고 지금 소식이 없으신 건데 지금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나가셨다 며칠 만에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셨을 때 어쨌든 이 집 주소나 뭐 가족들 연락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상태였나요? 네. 그럼 그냥 소지하고 계시는 연락처를 네, 통해서 그걸로. 다른 분이 네. 연락을 해서 언제부터 이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건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저거 이 뇌출혈 쓰러지고 나서 바로 그때 바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금 이게 기억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지면서 자꾸만 이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어디 가다가도 기차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간에 이 소변을 못 참으니까 저거 하고 이제 소변하고 대변이 조절이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심각해졌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그 나가기 전부터 이제 막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게 급속도로 좀 빨랐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뇌출혈이 일단 있으셨고 그에 따라서 1년 정도 뒤서부터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온 상태인데요. 따님께서도 이 같이 살고 계시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증상이 하루하루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셨나요? 아니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신다고 할 때마다 그냥 나가시면 안 들어와서 이게 그냥 공원에 가신다 그러면 공원을 보면 안 계셔서 전화를 해보면 그냥 무작정 걷고 계신다고. 그래서 거기 어디냐고 여쭤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어쨌든 따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시기가 있었네요. 전혀 네. 뭐 못 알아보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실종되기 전까지도요? 네,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랬어요. 네. 예. 네, 이강배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56세고 이제 50대 초반에 치매가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젊은 나이에 치매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요즘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초록이 치매라고 소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5%는 중장년층에 발생하는 초록이 치매입니다. 65세 이상은 이전에 발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초록이 치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이제 초록이 치매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행의 속도가 다른 치매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강배 씨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인데 초록이 치매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경우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이강배 씨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치매를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인지 기능의 변화가 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랑 대화를 할 때 언어 기능이 괜찮았다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들은 사실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언어 기능이 초반부터 많이 망가지게 되고 진행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대소변 실금이 보이는 것 역시 말기쯤에 보이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혈관성 치매로 인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있으면서 발병한 경우라고 보면 대소변 실금도 설명이 되고 언어 기능이 괜찮았던 것도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강배 씨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그 실종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내외와 함께 생활하던 이강배 씨. 딸을 출가시킨 뒤로는 더 의지하게 되는 형수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인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가족 모두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식은 찾은 상황.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찾아온 후유증, 바로 치매였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길을 잇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이강배 씨. 걱정스런 식구들은 그를 집안에서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8월 6일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던 형수. 다른 가족들 모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습니다. 인기척을 내지 않고 집을 나선 이강배 씨. 가족들은 뒤늦게 강배 씨가 집을 나간 걸 알게 된 겁니다. 급한 마음에 강배 씨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마을 주변에선 강배 씨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실종된 적이 있기에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던 가족들. 하지만 그날이 가족들이 이강배 씨를 본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배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강배 씨의 실종 당시 상황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경우인데요. 근데 형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그 전에도 며칠씩 실종됐다 다시 오신 경우가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전화기가 있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갈 때는 전화기를 놔두고 나가가지고 핸드폰을요. 그래서 더 못 찾고. 그래요. 근데 부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집을 찾지 못하니까 밖을 계속해서 배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사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든지 맴돈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로 배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은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정서적인 요인이나 신체적인 요인에 대한 불편감을 충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시공간 인지 능력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계속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에도 집을 몇 번 나갔다가 찾으셨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겪으셨을 고충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직접 케어를 하셨던 형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바깥에를 나가서 못 찾고 들어오니까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힘들었고 또 이제 갔다 오면 발이 다 부러터요. 막 계속 걸어가지고 발이 막 까져서 이제 약을 발라서 차려주는데도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픈 감정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나가시면 또 이렇게 불안하니까 또 못 나가게 하면 또 가둬놓는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이강배 씨가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된 뒤에 나머지 가족분들도 많이 당황하시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제 형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한 몇 달을 그냥 동생 찾느라고 일도 다 내려놓고 진짜 완전 폐인 되다시피 돼버리더라고요. 궁금한 게요. 치매 인식표 같은 거는 옷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나요? 목에다가 걸고. 목에 하나인가요? 네. 옷에다 부착돼 네. 있고요. 이게 치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장애인 카드. 장애인 카드만 네, 목걸이에. 목에다가 항상 걸고 있었어요. 지문 등록도 되어 있나요? 그게 주민등은 없고 그냥 그 장애인 카드만 카드 하나만 꽂아고 다녔어요. 근데 그럼 어쨌든 인적사항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면 누군가 봤을 때 연락을 해드릴 만도 한데 초기에 이 실종됐다는 걸 알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요. 실종 접수가 되면은 우선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보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현장 경찰관들에게 저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종 어르신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냥 실종됐다고 해서 수색만 할 게 아니라 이 평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그동안 실종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금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그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분석한 다음에 수색을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집 근처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수색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배회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런 걸 분석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익숙한 공간을 계속해서 맴돌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그 장애물을 피해서 사실 어딘가를 넘어가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곳을 많이 수색을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하루에 30번 이상 집을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어떤 이렇게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그 치매 인식표를 많이 우리 발급을 요청하면 한 80장 줍니다. 그것을 이제 평소에 입고 있는 옷가지에다 이렇게 잘 부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문 등록도 해야 되고요. 집 근처에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은 치매 어르신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문제고 어떤 이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선 종합 지원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치매 어르신 지역별로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놀이도 좀 만들어주고 함께 돌봐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분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강배 씨의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또 그동안 힘들게 이강배 씨를 돌봐 오셨는지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56세인 이강배 씨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치매 증상을 알아왔고요. 3년 전 2014년 여름에 실종이 된 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강배 씨를 보셨거나 소재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 저희는 3년 전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강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강배 씨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우선 교수님, 이강배 씨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어떤 목걸이도 차고 있었다고 하셨고요. 신고가 있을 범직도 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치매 어르신이 이제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게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신발도 벗고 몸에 있는 것도 다 집어 이제 뜯어내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사람들이 발견될 때는 그분들이 자기의 신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된 상태에서 보호 시설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다른 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치매 가지신 분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산이고 길이고 막 이렇게 정처 없이 걷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강배 씨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 여러분들의 제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강배 씨의 인상착의부터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사진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사진은 언제 땐지 좀 알려주시죠. 그 해 무렵인데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 요거 네. 실종 전단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이죠. 예, 그다음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좀 안 웃고 계세요. 예. 그 치매 오기 전에 이게 사진이고요. 이 이건 좀 사진이요? 이제 좀 긴장이 돼. 그 치매가 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금 이제 몇 달 후에 찍은 거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생김새 그대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좀 충분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찍으신 거라면서요. 예. 7월 달에 내과에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놀면서 애들처럼 이렇게 무전하고 이런 걸 좋아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찍은 게 7월 달에 찍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8월 초에 8월 실종되셨으니까 예.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은 한 달 안 된 상태죠. 예, 그런 사진이니까요. 실종될 당시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실 때는 정말로 맑은 아이 같은 웃음을 보이셨던 분인데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보고 싶으실까요? 예. 자, 인상착의. 네. 평소에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이 모습으로 말을 똑같은 이렇게 실종됐을 때 흔히 하는 그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없나요? 특별히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면 실종된 날 입고 있던 그런 옷 상황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이 반티에다가 반바지에다가 그 목걸이만 차고 예, 그리고 모자는 쓴 상태로 이렇게 모자는 항상 모자를 써요. 그날따라 핸드폰도 안 갖고 왔다고? 예. 일부러 안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항상 아빠 물건은 잘 챙기세요. 그냥 나갈 때마다 뭐 시계, 모자, 안경,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그 핸드폰 항상 그렇게 근데 챙겨. 그날따라 핸드폰도 놓고 네, 핸드폰만 놔두고 핸드폰 가셨어요. 놓고 갔다 이거죠? 다른 건 다 쓰고. 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못 나가게 하니까 그거는 놔두고 잠깐 나가려고 잠깐, 나갔다 네. 나간 게 그만. 네. 그렇군요. 멀리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집 앞에 잠깐 나가려고 했다가 전화가 갖고 나가면 찾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갖고 나갔겠죠. 잠깐 나가고 싶으셔가지고 또 나가시려고 하면 또 말리시니까 나가고 싶으셔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마지막 사진과 어떻게 보면 실종됐을 때 그 모습이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모자도 이런 야구 모자를 주로 쓰셨나요? 모자도 아마
이 모자 아니고 딴 모자 쓴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항상 모자를 잘 착용하셨고 안경 끼셨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셨나 봐요. 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경 끼셨고요. 당시 여름이기 때문에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이렇게 착용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따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어떤 아버지의 외관상의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이제 교통사고를 나셔가지고 팔 있는데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 자국인데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많은 자국들이 있어요. 팔에. 팔에 예, 수술 자국, 네, 꼬맨 자국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꼬맨 자국인데 크게 많이 티가 있어요. 나게 네네, 엄청 많이 있고요. 양팔에 다. 네, 그리고 한쪽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냥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문신 그래요. 이거를 새 종류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양팔 중에 하나에 이제 문신도 있으시고 네. 그 얼굴 쪽으로는 크게 얼굴은 기억나시나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머리가 없어요, 별로. 그러세요. 예. 머리가 다 거의 빠져가지고. 근데 이 사진상으로는 그래도 많이 있으셔서 그 여기가 장배기가 머리가 또 없어요. 이 사진보다는 현재 머리숱이 머리가 많이 없으신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큰따님과도 인상이 되게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많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따님의 이미지도 한 번 더 기억 속에 담아주시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가능성만 열어놓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고 또 장애 진단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눈에 띄게 보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 장애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다리가 약간 절어요. 네네. 교통사고 났을 때 다리에 이제 철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요. 네네. 이제 걸을 때 이제 좀 쩔뚝거린다. 이런 정도. 큰 특징일 수 있겠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그 장애 진단이 다리 쪽으로 받으셔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강배 씨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을 저희가 최대한 접근하려고 한 건데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지금 말씀 주실 때 사실 좀 표정이 좀 떨어지고 웃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는 좀 웃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치매 환자의 어떤 특성은 그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기억력이 경미하게 떨어져 있고 언어 기능도 좀 살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데 사실 중기를 거쳐 말기에 되면 단편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사실 표현력이 많이 떨어져서 단어 일부만을 사실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서 정신행동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행동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10에서 90%까지 같이 동반해서 보이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에는 불안초조가 있고요. 불안초조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배회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반복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하고 무감동, 무의욕 같은 것들도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우울증이랑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분들에서 사실 표정이 많이 떨어져 있어 보인다거나 혹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눌하거나 혹은 좀 표현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인지 기능 자체가 사실 언어 표현 말고도
시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진압력 자체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든지 뭐 이 장소가 어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떨어져 있는 것을 사실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기억이 나신다면은 이강배 씨의 다른 신체적인 특징들, 외관적인 특징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집을 나가신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 근처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습관적으로 아는 쪽을 많이 배회한다는 그런 말씀에 착안해서 다시 한번 전에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회를 하셨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보면 을하차라는 병원이 있어요. 을하차요? 예. 예. 그 평택시 그 이제 합정동이라는 그 동네에 이제 외과 병원인데 그 병원을 오메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를 들려서 가서 유모차를 한 단 빼먹고 거기 앉아서 좀 바람 쐬고 앉아 놀다가 오고. 그 을하차라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걸러본 적 없이 맨날 거기 출근 도장을 찍어요. 거기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 곳이고. 네, 거기가 이제 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거기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두 정거장 정도 돼요. 두 정거장 정도를 예. 걸어서 예. 그렇게 다니셨군요. 걸어서 가서 커피 한 잔, 예.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예. 아지트로 많이 가서 있다 오고 네. 이제 고르자는 그 앞에 이제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앉았다 네. 들어오고 대문하고 편의점하고 바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집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네. 왔다 갔다 하고. 따님 유전자 등록은 돼 있나요? 실종 관련해서? 네. 언제 하셨죠? 작년에. 실종되고 작년에 했나요? 네. 예. 유전자 등록을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이제 이강배 씨를 누군가 발견해서 그걸 어디 가서 조사를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선생님? 저희가 그 1년에 그 4번씩 보호시설에 무용고자 유전자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관에 가셨다면은 이제 네. 연락이 올 수 있는 네, 그런 그럼요.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주 가셨던 이런 동선들도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애착을 보였던 물건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착의 물건이 시계하고 전화기예요. 시계하고 네. 전화기요. 그리고 목걸이 항상 나가면 목걸이 달고 그래 나가고. 항상 다 챙기셨던 그게 다 애착을 네. 하셨던. 그 모자. 예. 네. 근데 그날은 이제 그냥 전화기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하고 가신 거죠. 두 분의 설명 들어보면 대체로 이강배 씨가 굉장히 이제 온순하게 크게 뭐 무리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말이 좀 저기 경상도 말이 강해요. 경상도 사투리를 네, 쓰시는군요. 사투리가. 예. 경상도 고향인데 어렸을 때 나왔는데도 이 언어가요 강해요. 그 경상도 말투가. 그렇군요. 네. 이 사투리를 쓰신다는 점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고 있는 이 실종 치매 노인은요, 바로 이강배 씨입니다. 현재 나이 56세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이걸로 받으셨고요. 한쪽 다리를 절고 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 있고요.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3년 전 집을 나간 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양팔에 이 수술 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문신도 있다고 합니다. 이강배 씨를 보셨거나 비슷한 분이라도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호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저에게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형수님?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그분 나가고 나서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소식만 와도 다 그게 내 소식 같은 거예요. 지금 형이 지금 마음을 많이 가고 이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우애가 되게 깊으셨던 것 같아요, 형제간에. 예. 부모를 일찍 잃고 형이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했대. 3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형이기 전에 자식 같은 그런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제일 안타까워. 형이 제일 동생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고 솔직히 3년 동안 새벽마다 동생을 상당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동생 안 찾아주냐고. 제일 그런 것이 제일 가슴에 있고, 있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참 맨날 나가서 찾아오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잊어버리고 나서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고, 어디 있든지 좀 연락 좀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자, 따님은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예. 따님도 지금 심정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까운 데 있지 않고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아빠를 잘 못 봐서 그냥 같이 있을 거를 보고 싶다 그래도 나중에 오라고, 나중에 간다고 이런 말만 해서 그게 항상 미안하고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도 많이 되시고 또 자식의 입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예, 항상 죄송스럽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배 씨 가족분들이 너무나 애타게 찾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저희도 꼭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함께 이 시간 하셨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난 마음이 아프고요. 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치매 어르신 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주변에 한번 돌아보고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 좀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사실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이 환자를 실종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시고 네. 또 괴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님도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그런 후회랑 반추가 많이 엿보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울하다 보면 더욱더 그런 반추가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치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이 좀 노력하는 부분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않고 기대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건강 챙기시고 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힘내시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강배 씨 찾을 때까지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이강배 씨가 저희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도움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비슷한 분 주변에서 보신 기억이 있다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분께서 어디인가에 지금 계실 이강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다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너무 미안해요. 미 아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방송 보는 대로 얼른 연락해줘요. 어디든지 찾아갈게요. 그리고 속히 형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보고 싶어 하니까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 좀 주셔요.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형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내 아빠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합정동 집 아직 정리 안 하고 그냥 그 집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형이 그 집을 정리를 안 했는 거예요. 동생이 그 집을 올 거라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 가면은 꼭 연락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에서는 실종 가족과 함께 실종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종 사건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서 치매 노인 실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실종은 예방과 주변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사실 경찰청과 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종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무료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실종 치매 노인 찾기 홍보물을 포스터를 지원한다든지 네. 또 중앙치매센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노인복지시설이 900여 곳 있는데 그곳에 이메일을 통한 홍보 역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안전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신문 홍보 또 고속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그런 고지서의 홍보가 또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다양하게 홍보 활동,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니까요. 우선 가족 중에 혹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치매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실종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일 텐데요. 교수님, 이 치매 어르신들께서 계시는 집에서는 특별히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작은 정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치매 인식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실종 어르신의 옷가지라든지 여기에 다 붙여놓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지문 등록도 해야 되고 지금 그 배회 감지기가 지금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요. 배회 감지기요? 네, 배회 감지기.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케어 트랙에서 이 수명이 한 2개월 갑니다. 그래서 매년 3천여 명의 실종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케어 트랙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배회 감지기가 이렇게 이제 갖고 있으시면은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위치와 좌표를 찍어줍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있는데 어떤 인권 논란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사회에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 종합 지원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각 구청에서 지역에 있는 치매 어르신을 같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놀이도 좀 주고 같이 또 케어도 하고 보호하고 함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교육 문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언급해 주신 배회 가능 어르신들이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발급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치매 환자들 중에 배회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실 관할 보건소라든지 치매 지원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한 번에 80매 정도를 사실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그냥 종이 네. 형태로 네. 받는 거예요? 스티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게 돼 그래서 있군요. 다리미로 옷에 이제 살짝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빨아도 사실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일련 번호를 보건복지 콜센터나 혹은 경찰청 182에 전화를 해서 일련 번호를 불러드리면 사실은 인적 사항이 추적이 돼서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배회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일단 무조건 근처의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부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배회 감지기 그런 기계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사야 되는 거죠. 따로 개인적으로 또 사실 수도 있고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사실 복지용구 중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배회 증상이 있는데 치매 환자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회 감지가 굉장히 유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을 받은 것과 서류를 가지고 사실 배회 감지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배회 감지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목걸이 형태도 있고 뭐 손목시계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목걸이 형태로 차고 다닐 때 그 부분을 낙인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배회 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우리가 항상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탑재를 그 기능을 시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현재는 없는 거죠? 핸드폰 통해서 그 배회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은 없는데 사실 중앙치매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매인지 아닌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 치매 체크인데요. 지금 그 당장에도 그 어플리케이션은 다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매 체크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배회 감지 기능도 같이 이제 얹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얹으셔야겠네요. 개발하셔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도 배회 감지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과 관련해서는요, 보다 많은 내용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들도 쭉 잘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보 및 어떤 정서적인 상담까지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간호사님 및 사회복지사분들이 전문 인력이 사실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충분한 정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 돌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899-9988 맞죠? 예. 이렇게 찾아보면 또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서 실종 예방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마음 편히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실종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실종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에서는 실종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보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작은 단서라도 되는 점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실종 노인을 찾습니다. 이경애 어르신입니다. 2013년 8월 4일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81살의 고수덕 어르신입니다. 2013년 7월 3일 실종됐습니다. 충청도 예당저수지 근처 국사봉에 자주 고사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실종 당일 역시 국사봉에 올라가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어르신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실종됐으며 키가 180cm로 다소 큰 편이나 평소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다닌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 실종된 하정자 어르신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일 저녁 마을 주점에서 술을 사간 후 실종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설 이강배 씨입니다. 2014년 8월에 실종됐으며 현재 50대 중반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왼쪽 손목 전체에 문신과 흉터가 있습니다. 이강배 씨의 모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